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부동산이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서 소득 대비 적정한 집값이 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건설사는 언론과 손을 잡고 부동산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아파트는 순살로 만들고 분양가는 초고가로 받고 있죠. 서민들 피를 빨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언론들이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들을 보시면은 전국 아파트값 3주 연속 상승, 상승폭 커졌다, 송파 13주 연속 상승,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거든요. 바로 부동산 원 자료라는 겁니다. 다른 자료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거의 모든 기사들이 부동산 원의 자료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원의 자료가 조작이 됐다, 오류가 있다,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의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확인을 하지 않고 자기 입맛에 만든 것만 가져와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 원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다른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승이 아니라는 것과 하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언론에서 말하지 않는 그런 자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보시면은 KB 지수를 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그래프는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상승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하락으로 보이시나요? 7월 24일까지 통계가 나왔는데 이게 보시면은 하락을 하다가 약간 멈췄지만 아직도 하락을 하고 있어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 정도까지는 급격히 하락을 하고 2023년 한 3월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는 급격히 하락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정부에서 각종 대책을 썼기 때문에 하락이 어떻게 보면은 멈췄다기보다는 비행기 착륙하듯이 좀 착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거든요. 보시면은 최근에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거의 뭐 약보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부동산 원 자료와 KB 자료가 완전히 다르죠. 이제 누가 맞을지는 그거는 검증을 다른 전문가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검증을 해야 되겠죠. 이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거를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사실 검증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아무튼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지 않지만 서울도 지금 약간 약보합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앞으로 더 내려갈지 올라갈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미분양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4개월째 감소, 그리고 거래량 다시 회복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분양도 통계가 잘못됐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주택산업연구원에서 7월에 미분양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다고 합니다.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지금 미분양이 과소평가돼 있다, 사실상 이미 10만을 넘었다, 지금 이렇게 세미나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말한 겁니다. 국토부 자료가 잘못됐다, 이거를 지적한 거예요. 주택 경기가 안 좋으면 미분양을 30에서 한 50% 정도 줄여서 이야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미분양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다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미분양이 지금 발표되지 않았지만 미분양이 엄청나게 심각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조정, 부동산 정상화로 분명히 다시 진입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경매로 넘어간 7월 자료도 나왔거든요. 한 작년 6월부터 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연결을 해봤습니다. 지금 7월만 해도 그냥 4천 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게 알아두셔야 될 게 그동안 있는 게 쌓여 있는 게 아니라 7월에 나온 게 4천이라는 겁니다. 6월에는 한 3,800 그 정도였거든요. 점점 많이 올라가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경매가 쏟아지게 될 겁니다. 지금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미분양 엄청나게 많고 경매도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소화가 될까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제 낙찰이 되고 있냐 이런 걸 봤을 때 등기가 이전이 됐냐 기록을 봤을 때 보시면 그래프가 올라갔다 조금 내려오죠. 이게 낙찰이 잘 안 된다는 건데 중요하게 봐야 될 수도권을 좀 보면은 서울, 경기, 인천 여기 낙찰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속도가 지금 엄청나게 빠르죠. 지금 경매가 늘어나고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지금 낙찰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또 이걸 어떻게 보도하냐, 강남만 떼서 어떻게 홍보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만 뭐 90%대 회복, 그냥 맞다고 해줍시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낙찰률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사실은 낙찰률이 최근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31.6%에서 32.9% 전국적으로 한 1.3%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언론은 또 이거를
매물을 열심히 또 확대를 한 거죠. 강남만 이렇게 또 찾아내서 기사를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월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6월까지는 막 거래가 살아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7월에 확 꺾였다,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7월은 아직 통계가 다 잡혀 있진 않거든요. 8월 말까지 가야지 진짜 통계를 알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감소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심리가 꺾였다, 그렇게 볼 수 있죠. 7월 같은 경우에는 매매뿐만 아니라 서울의 전월세 거래량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보통 전월세 거래량이 한 2만 건이 넘는데 지금 7월에는 19,000건 정도로 한 11개월 만에 거의 최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월세든 매매든 지금 거래가 얼어붙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매수 심리가 약해진다는 거죠. 2차 연끌들이 더 이상 들어갈 사람들이 없다,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 좋아 보인다, 그렇게 보이진 않다는 거죠. KB에서 나온 것처럼 그냥 약간 약보합 정도, 그리고 미분양 늘어나고 있고 경매 건수 최대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 낙찰률은 폭락하고 있고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거래량도 이제 한풀 꺾였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막 또 띄운다고 하는데 이거 잘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언제 떨어지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불안이라고 할까요? 언론에서 저렇게 막 또 떠드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 데이터를 조금 뭐 보여드리면서 안심 이런 걸 시켜드릴 텐데, 제가 네모나게 이렇게 점선으로 그려놓은 그 부분이 있어요.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오고 주택 매매 가격 지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에요. 보시면은 어때요? 이제 또 올라갔다가 최고점을 찍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이제 한번 하락을 하고 반등을 했다가 엄청나게 많이 미끄러지죠. 그리고 2010년 또 상승을 하는 것 같다가 2012년 이때는 남유럽 위기, 그 위기로 이때도 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락은 정해져 있거든요. 앞에서 보신 통계처럼. 근데 이제 하락을 하더라도 반등하는 것 같은데 또 이제 하락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이 이제 대세 상승이 아니라 기술적 반등이었다가 떨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 최근 흐름을 제가 좀 가려놨는데 보시면 조금 놀라실 거예요. 하락하는 속도가 이제 과거 하락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이제 KDI, 여기서 제가 그래프를 가지고 왔어요. 최근 하락이 과거보다 더 심각하죠. 이제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반등이 이번 하락은 과거 하락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하락이라고 보기에도 민망하고 추락이라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에 또 입주 물량 폭탄이 있기 때문에 KB 자료를 보면 하락폭이 최근 들어서 많이 줄었는데 이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부동산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백화점 가면 사람이 많고 어디 맛집을 가면 사람이 많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되게 좋은 현상이에요. 이것도 언론에서 또 이야기하지 않는데 지금 소비심리 지수인데 이게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2022년 7, 8월 이후에요. 그때 뭐가 있었냐? 그와 비슷한 시기에 전세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어요. 아파트 실거래가 들어가 보시면은 전세에 갱신된 것들 거래를 한번 살펴보세요. 한 1억 돌려받고 2억 돌려받고 이런 것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 가격 하락, 이런 전세 가격 하락이 사람들 소비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전세 가격 하락으로 소비 여력이 조금 생긴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택 가격 하락이 절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제 이런 거는 언론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정상화돼서 사람들이 정말 주택을 구매하고도 부담을 가지지 않고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하루라도 빨리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동산 상승 그 자료들이 사실 다른 지표들을 보면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제 그런 거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정직하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